어떤 제품을 발라도 들뜨거나 각질이 부각되는 건조함이 고민인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어떤 제품을 발라도 얼굴이 번들번들 기름이 올라오거나 밀리는 유분이 고민인 분들, 우리 피부에 수분이 없으면 유분을 계속 뿜어내면서 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정샘물에 스킨누더 에센셜 쿠션을 발랐을 때 기름지면서 무너진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진짜 피부에 착 달라붙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소들 희소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우리 이소들의 베이스 고민을 싹 해결해줄 솔루션 영상인데요. 베이스 메이크업의 고민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떤 제품을 발라도 들뜨거나 각질이 부각되는 건조함이 고민인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어떤 제품을 발라도 나는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번들번들 기름이 올라오거나 제품이 밀리는 유분이 고민인 분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이스 무너짐 유형에 따라서 기초하는 방법이랑 쿠션 바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35만 원 상당의 뷰티 클래스에서 알려드리는 꿀팁이기 때문에 이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샵에서 받은 것처럼 베이스 예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고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하고 있는 기초 제품을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바르는 기초 제품의 루틴이랑 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는 기초 제품의 루틴이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기초 제품만 바르는 게 아니라 기초 제품 위에다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고 컨실러 바르고 블러셔 바르고 하이라이터 바르고 쉐딩 바르고 굉장히 많은 제품을 바르기 때문에 기초가 미끌미끌 거리거나 무겁게 발려져 있으면 이게 중력의 법칙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서로 엉키고 반죽이 돼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우리 얼굴에서 유분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미끌거리거나 보습 기능이 강한 제품보다는 수분 위주의 기초 제품을 발라주셔야지 베이스가 착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리치하지 않고 수분 위주로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기초 제품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기름지면 무너지는 유형이랑 건조해서 들뜨는 유형의 기초 방법에서 마지막 단계만 좀 다르기 때문에 기름지면 무너지는 유형에 맞는 기초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단계 첫 번째로 자작나무 수분 패드를 얼굴에 부착해줄게요. 제가 이런 게 희소식 찍은 영상 보시면 피부 타입 상관없이 첫 번째 단계로 얼굴에 열감을 내려주는 작업을 해요. 자작나무 수분 패드 같은 경우에는 쿨링 임상까지 받은 제품이라서 얼굴이 홍조가 심하거나 항상 열감 때문에 들뜨시는 분들도 부착해 놓으시면 열감이 싹 내려가면서 피부 속 수분까지 채워지고 또 패드를 부착해 놓으면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들뜨는 현상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패드는 피부 타입 상관없이 다 부착해 줄게요. 이 패드 보시면 눈 밑에 바로 부착할 수 있게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가에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눈가 가까이에 이렇게 부착해 주시면 되고요. 패드가 진짜 얇거든요. 그래서 완전 밀착되는데 얘가 또 그냥 얇은 패드가 아니라 앰플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패드여서 거의 10분 넘게 부착해놔도 마르지 않고 계속 수분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사용할 때는 샤워하고 얼굴 딱 부착해놓고 머리를 말려요. 진짜 바쁘고 귀찮을 때는 딱 이렇게 볼에 두 개만 올려서 열감을 내려주는 편이고, 조금 중요한 날이거나 얼굴 전체에 열감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마랑 코랑 턱까지도 싹 열감을 다 빼줍니다. 이게 또 손으로 찢어지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에 살짝 이렇게 찢어서 턱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시면 완전히 밀착해서 쓸 수 있어요. 끝부분에 또 잘라서 코에다 이렇게 부착하고 코끝까지 이렇게 감싸줄게요. 이게 진짜 절대로 안 떨어져요, 이소들.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착해놓고 머리 말리면 진짜 속에 수분 딱 채워지면서 얼굴 열감도 내려가고 각질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베이스 진짜 예쁘게 하고 싶을 때는 꼭 해주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한번 싹 이렇게 닦아주고, 저는 목까지 다 닦아줄게요. 이게 수분 패드여가지고 지성 피부, 수부지, 건성, 악건성까지 다 쓸 수 있는 패드거든요. 이렇게 얼굴 한번 싹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두드려서 흡수시킬게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두드리는 시간을 다 노출시키지 않고 컷편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어느 정도로 흡수시키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중간에 끊지 않고 두드려 볼게요. 대신에 배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얼굴에 약간 마사지 하듯이 피부 결 방향으로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이렇게 다 두드려줬습니다. 두드리는데 1분도 안 걸렸거든요? 한 3, 40초 걸린 것 같아요. 되게 빠르게 이렇게 두드려주면 피부 속에 수분이 싹 스며들면서 속건조 현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냥 패드를 쓰고 나서 두드리는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다음 걸 쓰게 되면 겉부분은 이게 촉촉해 보이는데 계속 속수분이 마르면서 건조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패드 붙였을 때도 끝까지 다 흡수시키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자작나무 수분 앰플 써줄게요. 제형 보시면 진짜 물처럼 흐르는 제형인데 수분 패드랑 마찬가지로 피부 속 수분까지 촉촉하게 채워주는 제품이고요. 얘는 흡수가 진짜 빨라요. 한번 꽉 짜서 들어오는 양이 이 정도거든요. 이거를 얼굴에 반쪽씩 나눠서 도포해줄게요. 이게 진짜 물처럼 흐르는 제형인데 이렇게 퍼뜨리고 두드려서 흡수시키면 끝입니다. 얘는 흡수가 진짜 빠르거든요. 이미 다 흡수가 됐어 있어들. 보이시나요? 지성이시나 수부지이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올라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인데 우리 피부에 수분이 없으면 유분을 계속 뿜어내면서 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나 수부지 분들은 수분 위주의 기초 제품을 발라주셔야지 이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유분이 덜 발생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 이 단계 여기까지가 지성 피부한테 추천해드리는 방법이고요. 수부지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분 앰플을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셔도 되고 또 T존만 유분이 올라오고 볼은 건조하신 분들은 볼에만 크림을 살짝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피부가 건성이기 때문에 5월달 기준으로는 앰플을 2번 레이어링을 해요. 똑같이 스포이드로 짜서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겠습니다. 이게 제형이 그냥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묽기 때문에 여기 안에 그냥 물만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종 히알루론산을 비롯해서 수분 성분이 총 집합된 앰플이기 때문에 진짜 산뜻한데 촉촉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겉에는 거의 묻어남이 없는 상태인데 속까지 수분이 꽉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내가 베이스만 하면 어떤 제품이든 항상 기름지면서 무너진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산뜻하게 수분 라인으로 패드랑 앰플 써보시면 확실히 줄어드실 거예요. 솔루션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샵에서 지성이신 분들이나 수부지이신 분들이 오시면 기초를 진짜 수분 위주로 산뜻하게 하고 바로 메이크업 시작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만 해도 무너짐이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 베이스가 갈라지고 들뜨면서 무너지시는 분들은 수분도 부족한데 유분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또 얼굴에 열감이 많아서 홍조 현상이 계속 생기면서 수분이 계속 마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분도 잘 채워주셔야 되고 유분도 같이 채워주셔야 베이스가 들뜸 없이 예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전에 한 루틴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나 봄, 가을에는 조금 더 꾸덕한 크림을 같이 써주시면 되고 여름철에는 조금 더 점성이 있는 앰플을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초여름이니까 너무 무겁지 않은 수딩 크림을 한번 발라볼게요. 양은 새끼의 손톱 크기만큼 발라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건조함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볼이랑 눈가 위주로 한번 발라주시고 잔여물로 이마랑 코 부분까지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두드려서 흡수시킬게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어때요, 이소들? 너무 간단하죠? 진짜 화장이 잘 먹는 기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가볍고 정말 산뜻하고 대신에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시간이 조금 더 깁니다.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들뜨거나 갈라진다 하시는 경우에는 크림 제형을 아이크림으로 바꾸는 걸 전 추천해드려요. 이게 보습 기능이 조금 더 있으면 아이크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부위 바르는 건 똑같은데 양도 똑같은데 제형을 조금 더 촉촉한 제형으로 바꿔주시면 악건성이신 분들도 베이스 들뜸 없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피부 타입에 맞는 쿠션 바르는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피부 타입이 뭔지 잘 모르세요. 제가 뷰티 클래스를 하다 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속이 메말라 있는 건성 피부인데 수부지 피부인 줄 아시고 계속 수분만 넣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수부지 피부예요. 근데 본인이 건성 피부라 생각하시고 계속 보습
기능이 있는 제품을 바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점점 기름지면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나는 수부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초 궁합에 따라서 베이스 무너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의 피부 타입을 다 만지면서 알려드리긴 어려우니까 쿠션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정샘물 쿠션을 발랐을 때 4월달, 5월달 기준이에요. 특별히 갈라지거나 건조함을 느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건성 피부거나 수부지 피부 요 사이입니다. 기초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건성이나 수부지 사이예요. 근데 나는 정샘물에 스킨누더 에센셜 쿠션을 발랐을 때 기름지면서 무너진다 하실 경우에는 지성 피부고요. 나는 정샘물 쿠션을 발랐을 때도 광채가 올라오지 않고 건조함이 느껴졌다, 또는 여기 팔자주름이나 눈가가 갈라졌다 하시는 분들은 악건성일 수도 있습니다. 헤라 신상 블랙 쿠션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4월, 5월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팔자주름이나 눈가에 갈라짐 없고 그냥 깔끔하게 유지된다 하는 경우에는 수부지일 경우가 많아요. 건성 피부가 사용했을 때는 팔자주름에 갈라짐 약간 발생하고요. 조금 더 건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딱 썼을 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수부지에서 지성 피부 그 사이입니다. 만약에 헤라 블랙 쿠션을 썼는데도 나는 기름이 좀 많이 난다 하는 경우에는 지성 피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패드랑 앰플을 한 번씩만 딱 써주시는 게 좋고, 한여름일 때는 패드랑 앰플을 한 반 정도만 써주시면 피부 표현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유지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쿠션을 썼을 때 피부가 많이 무너진다면 앰플까지만 딱 사용해서 기초 마무리하는 거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쓰는 쿠션이 시간이 지났을 때 들뜨거나 갈라짐 현상이 보인다면 그때는 보습 크림을 살짝 더 추가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제가 반쪽씩 보여드릴게요. 정샘물 쿠션은 촉촉한 쿠션이기 때문에 건성인 사람한테 추천해 드린다고 했어요. 이거를 바를 때는 제가 지금 기초 그냥 한 상태에서 발라주면 됩니다. 앰플 2번 레이어링하고 크림까지 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진짜 피부에 착 달라붙고 있거든요? 이게 자작나무 수분 라인이 진짜 화장이 잘 먹어요. 이렇게 지금 베이스 해줬습니다. 보이시나요? 진짜 매끈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는 지성 피부한테 잘 맞는 쿠션을 써줄 건데요. 건성인 제가 지성 피부가 되기 위해서 이쪽 피부에 조금 더 오일리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성이신 분들은 똑같이 아까 앰플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전 지금 지성 피부를 만들 중인 거예요. 쿠션과의 궁합을 알려드리려고. 두드려서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헤라 블랙 쿠션 발라볼게요. 바르는 방법은 똑같아요. 쿠션 중간에 묻혀서 뚜껑에 양 조절해주고 볼의 중앙부터 발라서 이렇게 퍼뜨리면서 발라줄게요. 자, 이쪽 보세요. 지금 기초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패드랑 앰플까지만 바른 상태고 여기는 패드랑 앰플이랑 크림을 2번 정도 더 레이어링해서 오일리하게 만든 상태인데도 매트한 쿠션을 바르니까 이게 딱 알맞게 되면서 은은한 속광이 나오고, 여기는 기초가 좀 더 가벼운데도 쿠션이 좀 더 오일리하니까 또 비슷하게 이렇게 속광이 나죠? 이게 어떤 원리냐면 약간 그 밀가루 반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에 물이 너무 많으면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때는 밀가루를 조금 더 넣어서 다시 반죽을 하고, 근데 반대로 물이 너무 없으면 물을 좀 더 넣어서 다시 반죽을 하잖아요. 그 상태예요. 우리가 물기가 없을 때는 기초를 더 넣어주고, 평소 피부가 조금 오일리하다면 파우더 입자를 써주시면 또 이렇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베이스 무너짐 유형에 따라서 기초하는 방법이랑 쿠션 바르는 방법까지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면 그때는 기초가 조금 더 무거워도 괜찮지만 5월, 6월, 7월, 8월 여름철에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수분 위주의 기초를 해주시는 게 진짜 핵심 포인트거든요. 충분히 두드려서 피부 속까지 수분 꽉 채워주시면 들뜸 없고 갈라짐 없고 깔끔하게 유지가 되실 겁니다.
오늘 같이 소개해드린 라운드랩 자작나무 패드랑 자작나무 앰플 제품은요,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딱 4일 동안만 최대 50%까지 할인이 되는데요. 1년에 딱 4번 있는 라운드랩 브랜드 세일 기간이라서 자작나무 라인 외에도 라운드랩 제품들 다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제가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드리면 화장이 밀리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자작나무 라인으로 기초했을 때 화장이 너무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밀어도 지저분하게 무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무너짐 영상은 다른 기초를 써서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화잘먹템이니까 우리 입소디도 믿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